자, 다시 돌아왔고요. 새롬이 지금 멘탈이 살짝 터졌습니다. 음, 뭔 일이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어플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제가 원래 거래하는 어플은 신한알파 앱이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영화금속 제가 그 시혜를 보다가 여기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영상을 찍다가 시혜를 보다가 여기가 신한알파 어플인 줄 알고 이게 갭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시외에 지금 갭이 50원 이상 떴거든요. 그래갖고 2560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누르려고 눌렀는데 여기는 신한이 아니라 유진이라서 당연히 당연히 삽질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체결이 안 됐고 지금 렉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체결이 안 됐고 신한 알파 어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잠깐 사이에 2565원에서 2525원으로 갭이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4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2505원에 들어간 건데 2565원에 팔면은, 자, 수수료 떼도 거래세 떼도 50원이 넘잖아요. 2510원 잡고 55원인 거니까 제가 8,000주 샀거든요. 그럼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원점 되돌림이 나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살짝 멘탈이 터졌고요. 어쨌든 영상을 찍을게요. 자, 제가 바이넥스 이야기할 건데 뭐 거의 이제 뭐 손가락에 꼽는 종목이에요. 저한테는 손가락에 꼽는 종목이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이 바이넥스 때문에 희비가 많이 엇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이넥스가, 주봉으로 볼게요, 이런 자리인 거죠. 자, 제가 이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때 요 음봉 자리에서, 요 음봉 자리 뭐 살짝 2만원대 중반으로 가는, 박스권으로 되돌아가는, 뭐 3만원대 중반 후반에서 떴다가 2주 연속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오기 전 요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26,000원, 7,000원 이 자리에서 사서 뭐 28,000원, 9,000원에 팔아도 뭐 10%는 먹는 거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시라, 요 종목 바이넥스. 근데 그렇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잘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초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주말에 절대 오버나잇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말이 왔네요. 그리고 나서 YTN에서 특종, 자, 바이넥스 제조 과정 불합리 보도가 터지면서 이 갭이 떨어진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갭은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이 투자자분들한테 왜 그랬냐고, 오버나잇 하지 마시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자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40%가 밀린 자리잖아요. 한 주 만에 40%가 밀린 거지. 한 주 만에 반토막.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버티자, 올라올 거다, 여러 가지 뭐 그때는 스푸트니크 V 테마가 진짜 핫했던 때니까 지금 영화금속 이 홍준표 지지율 상승처럼 핫했어요. 버티자, 버티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쭉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온 거죠. 자, 뭐 16,000원, 2만원, 뭐 24,000원, 뭐 23,000원, 뭐 28,000원, 3만원.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더는 일단은 털자. 어차피 전고 좀 박스권 상단까지 다 왔으니까 털자, 제발. 안 터세요. 4월 말에 일주일 내내 현금 확보합시다. 자, 현금 확보합시다. 근데 안 터시고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요 정도에서 24,000원, 25,000원
요 정도 2만원대 중반에서 멈출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안 멈추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하락이 그냥 쭉 나와버렸고, 지금은 저 3월 초 한 주 동안에 떨어졌던 그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살짝 터치하고 V자 반등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2만원대에도 한번 제가 쉬었다 갔고, 최근에도 다시 퍼포먼스가 죽으면서 일봉으로 보면 거래량도 다 죽어 있잖아요. 주봉상 거래량이 끝나버렸어. 이때 V자 반등이 나오던 때의 거래량은 이렇게 빵빵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던 거래량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100만 주는커녕 50만 주도 안 터져. 그나마 요때는 거래량이 조금 터져줬죠. 제가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니야.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매출을 올리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스푸트니크 V 테마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셀리드랑 새롭게 코로나19 치료제 바이오 CMO 위탁 생산 계약도 맺었고요. 그렇게 해갖고 셀리드도 조금 긍정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 순간에 이제 바이넥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스푸트니크 V 테마가 죽었던 부분이 이 컨소시엄에서 뭐 이수앱지스나 여러 가지 회사들 있잖아요. 그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뭐 7개 회사인가 6개 회사인가 7개 회사의 그 컨소시엄에서 그 시범 생산 뭐 기술 이전을 받아서 국내에서 시범 생산했던 그 약물들을 갖고 러시아 쪽에 인증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상업 생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터졌는데, 그러면은 그게 지금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또 주가는 흐물흐물 떨어지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는 조금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 뭐 이수앱지스가 퍼포먼스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이 이수앱지스를 꾸준히 보는 종목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이시삼형제 이것도 같이 스푸트니크 V 테마잖아요. 오늘 이 종목이 뭐로 달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뭐 국제약회 오늘인데 여기서는 뉴스가 없고요. 자, 네이버 토론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뭐 비슷한 테마로 엮였던 이수앱지는 날랐는데 얘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뭐 별도 개인 테마네요. 별도 뭐 항암신약 기술 수출 등 뭐 이런 소식, 상업화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별도 테마로 움직였고, 뭐 9월 8일날 뉴스가 터졌는데 오늘 움직이나요? 어쨌든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셀리드가 지지난주 이제 그런 소식도 만들어줘가지고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2주 만에 흐름은 끊겨버렸어요. 2주 만에 흐름은 끊겨버렸기 때문에 다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시고, 야, 무작정 던져놓는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24,000원이든 2만원대 후반이든 물타기 하시고 뭐 버티셔서 이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분들은 바이넥스 일단 충분하게 저점인 건 맞는데, 저점인 것도 맞고 뭐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확인되는 모습이 있다면은 다시 그런 부분 분석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다시 자리 한번 잡아 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훼손됐어요. 안타깝지만
분명하게 훼손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들어갔던 분들, 만약에 2주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다시 최근에 들어갔던 분들이 있다면은 약손절이라도 손절 치는 게 맞습니다. 언제 다시 퍼포먼스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바로 다시 2만원대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5%나 10%밖에 안 될 테니까 정리하는 게 맞고, 다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때 얼마든지 바이넥스는 이런 5%나 10% 정도 손절 친 부분들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손절을 무서워해서는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샀다 팔았다를 못하니까. 뭐 다른 전문가들 중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고 이렇게 길게 보는 투자를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관점이겠지만, 저는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먹고 또 먹고를 계속 해야지만 2%든 3%든 4%든 5%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박리담회를 해야지만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뒤통수를 때리고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팁을 드리는 거고, 어떤 투자법으로 어떻게 투자할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한테 기착 사유가 있는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취사 선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본인에게 달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우리 바이넥스 다시 햇빛 볼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볼까요? 현대위아 위에 있는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고, 현대위아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린 날 정리하셨으면은 21선 깨지기 전에, 그저께 또는 그 전에라도 9만원대 위에서 팔았다면은, 지금 다시 사면은, 뭐 지금 바로 사라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이렇게 저점 왔을 때 다시 사면 얼마든지 또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파도를 잘 타셔야 돼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 종목도 그냥 파도를 안 타고 이렇게 던져놓는 것보다는, 제가 이 현대위아 그 라이브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도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국은 또 올라오겠지만 아깝잖아요, 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냥 뭐 9만원대인 종목이 뭐 10만원, 12만원, 15만원 갈 때까지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10%, 20%만 한 번 거래해서 먹은 사람과, 이 10만원, 12만원, 15만원을 갈 때까지 출렁거릴 때마다 높은 가격에서 꺾일 때 팔고, 다시 낮은 가격에 이 판 가격으로 더 많은 주식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식수는 늘어나겠죠. 100주였던 게 105주, 뭐 110주, 뭐 115주, 뭐 어느 순간 이 9만원이었던 현대위아가 뭐 12만원, 15만원 돼 있을 때는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뭐 50%, 60%, 70% 이렇게 날아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했다면은 이 100주를 갖고 있었던 것도 최소한 150주 이상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똑같이 10%지만 100주를 갖고 있을 때 10%를 먹는 것과 150주를 갖고 있을 때 10%를 먹는 거는 이익의 덩치 자체가 다르겠죠.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뭐 생각해보고 스스로 어떤 매매가 옳은 건지 결정하지 않는다면 뭐 그림의 떡인 거고요.
그냥 장기 투자, 던져놓는 투자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릴 뿐이죠. 자, 그리고 나서 SM 볼까요? SM. 자, 뭐 중국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게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화, 음악, 컨텐츠 쪽으로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그 음악 산업 빅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의 음악 산업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 소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플랫폼화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빅히트라든지 뭐 YG라든지 JYP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음원 서비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팬들을 플랫폼에 가두고 그 플랫폼에 길들여진 팬들한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는 것처럼 먹고 또 먹고를 하는 거죠. 음악만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뭐 이 여러 가지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굿즈, 상품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계속 벌려가면서 뭐 콘서트나 이런 공연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뮤지컬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떤 그런 게임이나 뭐 연예인 이런 규제가 나온다 해도 뭐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자리대 한번 보면은 주봉상 조금 급하게 올랐던 자리에서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6만원 초반대 정도가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뭐 6만원 초반대에 무조건 들어가라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항상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거래량, 수급, 당시 시장 분위기, 섹터 분위기, 양봉까지 모두 다 확인해야 될 거 다 확인하고 확실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도 만에 하나 방향성이 안 맞는다면 2% 3% 안에 무조건 손절치고 나오셔야 되시고요. 다행히 방향성이 맞는다면은 퍼포먼스 즐기고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날 퍼포먼스 즐기면서 고점이 안 깨지면 더 끌고 갈 수 있지만 고점이 깨진다면 다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잡고 요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주아이비 투자 한번 볼까요? 아주아이비 투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뭐 조금은 뭐 오르는 듯 하다가 보합으로 와주긴 했지만 뭐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걸 수도 있고요. 뭐 본격적으로 숨고르기가 아직 안 끝난 느낌이기 때문에 주봉상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준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이격을 줄이고 이 벌어져 있는 뭐 21선, 61선, 121선이 확산했다가 수렴되는 시간,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기간 조정이 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쉬었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폭락. 뭐 8,000원 깨고 7,000원 깨고 6,000원을 깼던 그 폭락에서 4주 정도 숨고르기, 바닥 다지기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에서 다시 이제 잘 수급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자, 주식은 파도기 때문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올라오는 거고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 빨간불. 자,
뭐 경남 스틸 대표적으로 이제 비싸게 고가권에 경고딱지까지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렇게 아주 IB 투자처럼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튀어 오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거래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뭐 요 영상에선 계속 그런 종목들만 걸리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한 건 아니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죠. 두산 퓨얼셀도 뭐 영상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또 끊어 가겠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점점 자리가 나오고 있고 21선에 붙어가고 있죠. 차트 보시면은, 자, 어느 정도 뭐 주봉상 떴다가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을 보면은 요런 자리죠. 자, 21선 맞고 더 길게 조금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21선 맞고 바로 튀어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 파도에 다시 이제 하방으로 지금 방향성을 틀었고요. 하방으로 방향성을 튼 다음에 지금 한 5,00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길목을 지켜볼 만한, 두산 퓨얼셀이 갖고 있는 이 수소 연료 독보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탑 클래스라고 봐야죠. 우리나라에선 두산이 뭐 자세하게 뭐 이 종목이 어떻고 산업 전망이 어때가지고 앞으로 수소 전기차가 저기가 되면은 얼마를 벌 수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이래가지고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같이 집중 조명을 받았고 풍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릿대가 좋고, 다들 아시잖아요. 이 섹터가 어떤 섹터고, 뭐 바이든이 됐든 우리나라 이 분위기가 됐든 뭐 현대차의 미래차 플랫폼 수소 전기차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저는 자릿대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느 분들은 뭐 개미 투자자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얼마 수준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영상을 찍냐, 거저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 찍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지금 2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 영상 시작하면서 살짝 멘탈 깨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매매하는 것도 신경 못 쓰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해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릿대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바이넥스를 비롯해서 다 분위기가 안 좋은 종목들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실망스럽게 축 처져 있을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 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보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뭐 청새롬 치면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금융기관 이용할 때 꿀팁도 보시고, 지금처럼 진행해 드리고 있는 이 주린이 필수학습 영상도 보시고, 뭐 급등주, 뭐 슈퍼사이클 반도체, 뭐 초우량 종목 여러가지 재생 목록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짓고 마지막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